KH필룩스는 1984년 설립돼서 2001년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2021년 필룩스에서 KH필룩스로 상호를 변경했는데요. 주요 사업은 소재 사업, 부품 사업, 조명 사업, 바이오 사업, 기타 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소재 사업은 전자파 장애를 제거하는 기능으로 전자제품, 통신 장비, 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폐라이트 코어 등의 소재와 트랜스포머, 라인 필터 등 부품 사업 부문, LED 조명 제품, 키메라 항원 수용체, T세포 치료제, 면역 유산균 개발 등의 신약 사업, 아파트 등의 시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1,201억 원, 영업 손실 71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순이익은 3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1.2% 증가했고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으며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살펴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KH필룩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가 좀 있었는데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입니다. 쌍용차 인수전에 나선 광림 KH필룩스 컨소시엄의 사전 의향서의 제출. 이 보도 매체는 연합뉴스 등인데 네네.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본 공시는 2022년도 4월 11일 연합뉴스 등에서 보도한 쌍용차 인수전에 나선 광림 KH필룩스 컨소시엄의 사전 의향서 제출에 대한 해명 공시다. 위와 관련해서 회사는 기존 사업 그리고 신규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 쌍용차의 인수를 추진 중인 광림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으며 회사는 쌍용자동차 인수를 위한 사전 의향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시 제출일 현재 쌍용차의 인수 여부 그리고 인수 주체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향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된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네, 이 KH필룩스가 쌍용차의 인수를 추진 중인 광림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 사전 의향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KB증권이 인수 자금 조달 철회를 결정하면서 광림 컨소시엄의 쌍용차 인수에 좀 적신호가 켜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서 사실 광림을 한번 다뤘었는데 네네. 광림의 사실상 이 인수 자금 조달의 어떤 이 의구심 자,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좀 의문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쌍용차 인수에 대한 어떤 우선 협상 대상자의 어떤 이 주체가 확정이 좀 될 것인가가 이제 화두인데 사실상 이 쌍용차의 어떤 채권단의 어떤 입장 또는 회생 법원의 입장에서는 제일 우선시해서 고려되고 있는 이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금 조달의 능력이죠. 그렇습니다. 인수 자금이 충분한가? 인수 의사만 갖고 있다고 될 것은 아니죠. 그렇죠. 자금 여력이 충분한가가 좀 관건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광림이 인수 의향서를 제일 먼저 좀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의구심들이 좀 있었어요. 네. 뭐 내부적인 어떤 운영 자금의 3,500억 정도를 선행해서 좀 조달을 할 수 있겠지만 진행을 할 수 있는 수준 되겠지만 1조 원의 운영 자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좀 관건이었는데 광림 측에서 사실상 이 보도자를 통해서 이 KB증권을 통해서 뭐 4,500억 거의 뭐 5천억 원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 자금 조달을 했는데 이와 관련돼서 어떤 구체적인 사항은 공시를 통해서 좀 밝히겠다라고 코멘트가 좀 있었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바로 어제 이 KH필룩스 이 풍문 보도 이후에 단독 보도가 또 하나 나왔는데 4,500억 원에 달하는 이 자금 조달에 대해서 KB증권 측이 철회 의사를 좀 표명했다는 네. 어떤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 이게 뭐 공시를 통해서 공식적인 어떤 가부 여부는 없어요. 왜냐하면 공시 사항을 통해서 회사가 자금 조달을 어떤 공시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진행 경과 사항에서 사실상 이 KB증권을 재무적 투자자로 유치를 한 것으로는 좀 이 발표가 되었지만 네. 최종적으로는 이 KB증권이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어떤 흐름들 때문에 오늘 이 광림 컨소시엄 이 관련 이 주가들 모두 크게 좀 조정받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이 KH그룹에 대해서 그럼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좀 여러 M&A를 성사시킨 사례가 있는데요. 이 M&A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인수 후에 또 경영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 이게 또 관건이잖아요. 그럼 실제 이 계열사들이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사실상 이 KH필룩스 뭐 과거에 이 단일 회사에서 KH그룹화 수직 계열화를 좀 이뤄냈는데
지금 이 보고서 현재 2021년도 기말 현재 전체 18개의 종속회사를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속회사 보유 내용을 좀 잠깐 보면 지금 이 관계기업 중에서는 뭐 해외 법인, 자 부품과 조명 관련된 생산업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부동산 컨설팅 중개 사업을 하고 있고, 신약 개발 그리고 조명의 생산 판매, 그다음에 이동 전화기기의 제조업, 그리고 토목 건축 파일 공사. 지금 상장 법인으로는 지금 장원테크가 있고요. KHENT라는 이 상장 법인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상장 법인인가 지금 뭐 16개 관계 비상장 회사를 좀 보유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여기서 이제 제네셀도 좀 보유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 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너무 이제 문화발식이다라는 어떤 비판도 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고 있는 이 회사의 어떤 이 외형의 어떤 확장세 관점에서는 주력 사업인 이 조명 부품 등의 소재 생산 이외에 이 제약 바이오 사업 그리고 부동산 임대 및 투자 개발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는 관점에서 지금 이 수익성이 좀 제고되는 흐름도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연결 실적 자체는 좋지는 못했죠. 지금 실적을 보면 우리 앵커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연결 기준의 전체 매출액이 1,201억 원을 기록을 했지만 영업손실 71억을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영업수익점 어떤 관점에서는 종속회사의 어떤 실적 선방은 아직은 미비한 것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일단 그럼 뭐 연결 실적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전장 사업에도 좀 주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럼 이 쌍용차와의 시너지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 부분 중에서 지금 전장 사업이라고 하는 네네. 지금 2차 전진의 전력을 좀 안정적으로 좀 공급하는 부품입니다. 이걸 인덕터라고 하는데 인덕터 관련된 제조 사업 부분을 좀 개발 추진을 좀 하고 있었고, 최근에 어떤 3종의 어떤 개발을 좀 완료해서 최종 10종을 개발 완료해서 납품을 하겠다는 어떤 계획들이 있는데, 네. 이게 사실상 LG 이노텍 향으로 3종의 부품이 좀 추가적으로 좀 들어간다. 아직까지 가시화된 어떤 실적 부분은 없지만 회사 측에서는 지금 모델별로 지금 150억 원에서 200억 정도의 어떤 추가적인 매출을 영위할 수 있는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3종은 완료가 됐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기대감을 수반한다는 관점에서는 지금 연구개발 단계의 주가가 오를 이유가 없죠. 그렇죠. 어차피 양산 이후에 적용되는, 즉 실제 판매가 되고 있고 이게 매출화돼서 실적으로 좀 인식되는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 작년에는 또 이 강원랜드를 네. 강원랜드가 아니죠, 강원도에 있는 알펜시아죠, 평창 동계올림픽에 열렸던 알펜시아 리조트를 또 KH 강원 개발을 설립해서 또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 부분이 뭐 골프장도 갖고 있죠, 그다음에 뭐 리조트, 조명 사업, 부동산 개발 사업, 그다음에 신약 개발 사업,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금 집중해서 좀 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의 시너지가 좀 있는가. 자, 이 관점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KH 필룩스의 어떤 광림 컨소시엄의 어떤 참여도 사실상 좀 의구심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상황이죠. 사업적인 시너지를 우리가 좀 찾아보기에는 좀 리스크한 부분이 좀 아직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KH 필룩스 본연의 사업의 어떤 주력해도 좀 주력을 좀 해야 되는 어떤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금 이 다각화를 좀 더 확장성을 좀 가져가는 이런 흐름들은 사실상 어떤 주가의 어떤 부담으로도 좀 작용될 수 있는 요인은 크지 않겠는가 예상해 봅니다. 네, 이런 좀 문어발식의 사업 행태는 좀 주가의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 그럼 이제 끝으로 대응과 또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사실상 오늘 9.4% 하락한 2,405원에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는데, 지금 이 단독 보도 때문에 그래요. 사실상 KB 증권이 인수자금 조달을 좀 철회했다. 네. 이 쌍용차 인수자금을 좀 지원해 줄 것처럼 사실상 어저께 좀 보도자를 통해서 발표가 좀 됐었는데, 오히려 그 철회로 인해서 오히려 인수자금 조달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야기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광림 컨소시엄이 전체적인 1조의 어떤 자금을 단기에 좀 조달하기에는 어렵다는 어떤 관점들이 반영되고 있는 거죠. 반대로 지금 이 KG 그룹의 네. 경우에는 오히려 좀 반사 수혜로 주가가 좀 상승작용하는 어떤 흐름들 좀 있는데, 지금 사실상 제가 누누이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부실회사, 회상 절차를 좀 진행하고 있는 쌍용차를 인수하는 것 자체가 단기에
호재로 좀 작용되는 것은 조금 이치에 좀 맞지 않는 것이다. 인수 이후의 정상화 과정까지 험난한 어떤 난항들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KH 필룩스 입장에서도 지금 이 단기에 주가가 좀 상승했던 이 원인은 다름 아닌 저거예요. 쌍용차 인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단기에 좀 반영이 좀 됐는데 네. 사실상 제가 강조드렸던 좀 인위적인 어떤 사항들이죠.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는 지금 이 비중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시점까지 좀 도래가 됐는데 지금 추세적으로는 2,460원을 좀 이탈한다면 전량 좀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2,420원까지 좀 내려가기 때문에 사실상 2차 지지 라인을 좀 보여주는 2,330원, 2,330원이 이탈된다면 비중을 대폭 좀 축소하거나 전량 매도 의견 좀 제시해드리고 신규적인 어떤 매수 관점에서는 리스크하다 의견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추천하지 않으셨고요. 보유자 관점에서는 2,330원이 이탈 시에는 좀 전량 매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인수 이후 좀 정상화까지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